나는 돈 버는 것을 가장 잘합니다. 스노우 폭스 회장, 5천억 자산가, 김밥 파는 CEO인 김승우 회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돈에 대한 자신만의 소중한 경험을 여러 권 책으로 풀어내기도 했는데요. 책을 출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는 잘하는 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돈 버는 것을 말이죠. 책의 출판을 앞둔 시점, 출판사의 실수로 인해 출간될 책의 글을 70억 자산가가 아닌 700억 자산가로 소개한 것입니다. 당시 그는 이제는 수정할 수 없는 책 앞에서 생각합니다. 진짜 700억 자산가가 되어야겠다고 말이죠. 그는 그렇게 700억 자산가가 되었고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700억 자산가, 돈 버는 것을 가장 잘하는 그가 이야기하는 돈의 속성을 함께 알아볼게요. 그는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액수가 클수록 미치는 영향 또한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돈은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돈의 원리를 잘 이용하면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큰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누군가가 10억을 모으기로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실 10억은 매우 큰 돈입니다. 이는 300만 원의 월급을 한 푼 쓰지 않고 모아도 27년이 걸리며 150만 원씩 모아도 50년이 걸리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10억을 모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모을까요? 만약 당신이 돈의 중력을 이해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억을 위한 1000만 원을 모을 때 100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하지만 그 다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전에 100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처음 만들어둔 1000만 원은 이자 혹은 투자를 통해 스스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돈은 중력의 힘에 따라 불어나게 됩니다. 1, 2, 3, 4, 5처럼 일정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과 같이 배수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와 같은 대규모 폭락장은 구체적 원인은 아무도 모르지만 10년에 한 번꼴로 찾아오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는 폭락장 속 3가지 유형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폭락장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락장은 금융자산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 전반의 사업을 축소시키고 실업률 증가, 소득 감소, 부동산 침체로까지 이어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류, 폭락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직업도 안정적이며 또한 빚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폭락장은 그저 남들이 떠드는 소리로 들릴 뿐이죠. 세 번째 부류는 좀 특이합니다. 이들은 이런 사태 속에서도 이익을 보는 자산가들입니다. 이들은 이런 폭락장을 몇 년치의 자산을 한꺼번에 벌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이들은 리스크가 커져서 아무도 사지 않아 내던져버린 자산들을 가장 리스크가 작은 상태인 것으로 알아차리고 사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리스크를 극복하고 산업과 경제에 대한 근본 가치를 믿고 결국 모든 것은 전진할 것임을 확신하는 낙관주의자들이죠. 모두가 두려워 고개를 숨길 때 자산가들은 더 높은 집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부의 이동은 이루어지며 그들은 신이 세상을 이끄는 방식으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빨리 돈을 버는 일을 멀리한다.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쫓아가지 않는다.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 1등 아니면 2등. 하지만 3등은 버린다. 그가 부동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 강남 건물을 구입하며 묻습니다. 사장님, 부동산을 구입하신 안목을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시지요? 나는 지하철 입구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건물만 삽니다. 임대나 매물 안내를 붙이면 바로 연락 오는 곳 말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길을 모르겠으면 큰 길로 가라고. 주식을 살 때도 확실하지 않으면 1등을 고릅니다. 큰 길만 다니다 보면 뒷골목 목자골목에서의 반짝 수익에는 참여하기 어렵지만 뒷골목에서의 무서운 실수로 단 한 번의 빈털터리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책이야말로 삶의 가장 좋은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을 해석하며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자의 길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책과 더불어 이것을 강조합니다. 살아있는 책을 접하는 방법, 산책입니다. 산책은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며 홀로 설 수 있는 스스로의 연습이라고 강조합니다. 좋은 책을 통한 생각과 산책을 통한 나만의 시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습관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름다운 산책과 같은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